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어떻게 일제히에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191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192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1930년대와 4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항을 했던 것은 일제강점기 때 딱 이렇게 저항을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오나? 구한말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 구한말은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대한제국 시기 때를 얘기합니다. 1897년부터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던 이제 1910년 8월 29일 그 시기를 이제 구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한제국 시기 때 일본이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계속 먹으려고 했었잖아. 대한제국을. 기억나니? 러일 전쟁 때부터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제2차 한일협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여기에 저항하고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었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기후각서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정미칠조약이라 그래서 차관정치 기후각서에서 사법권 뺏고 1910년대 10년대 해가지고 경찰권 뺏고 다 떨어지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경술국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랬었잖아. 거기에 저항하는 세 가지 흐름들이 있었어. 의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병. 이들은 어떤 무력으로 저항하고자 했던 세력들이라고 그랬었죠. 의병 어떤 의병이 있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었다 그랬지? 자, 을미의병은 원인 두 가지. 단발령과 을미사변이 원인이 되어서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이 원인이 되었고 대표적인 사람 최익형과 한 사람 또 신분이 독특했어. 평민 출신 신돌석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등장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미의병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가 원인이 되었다 그랬었지. 자,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투력과 조직력이 상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자, 이들은 따로따로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보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되더라.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끝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유독 호남 지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일본이 이거 한번 찍어 누르려고 남한 대포굴 작전을 시행했었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병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세력들이 있었어. 야, 그거는 진짜 대란으로 가이치기야. 교육과 산업을 통해 우리 실력을 키우자. 이들이 바로 애국개몽운동,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회와 신민회, 특히 신민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모든 이제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의병에 이렇게 좀 불만이야.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서간도에다가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이제 독립운동 어떤 군인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의열 활동입니다. 이 의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아까 의병이나 애국개몽운동이 약간 좀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라면 의열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을사늑약에 저항하고자 이제 장지원이 시일야 방성되고 그걸 실었다고 그랬었죠. 어디에다가? 황성신문에다가. 그리고 나철과 오기오는 이 을사오적들을 처단하고자 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조직했었다 그랬죠. 또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부한말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이 일제강점기 때도 똑같이 이어지게 돼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이 의병계열이 무장투쟁
그리고 이 애국개봉운동은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의열 활동 같은 경우에는 1919년 의열단, 그리고 1931년에 제작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애국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있었던 의병과 애국개몽운동과 의열활동이 일제강점기 때의 무장투쟁과 실력양성운동과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무장투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적어야 되거든요. 적어봅시다.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뭔가 좀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재밌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네. 자, 봅시다. 자, 먼저 1910년대 무장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910년대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국내와 국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즉 한반도 내, 그리고 국외는 한반도 밖,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국내 1910년대 이 국내 무장투쟁의 특징은 비밀 결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 몰래 이제 조직을 해야 되겠죠. 왜? 야, 대놓고 활동하다가는 헌병들이 잡으러 올 거 아니야. 헌병 경찰 통치. 헌병들하고 막 태용으로 때리고 막 잡아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대놓고 활동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몰래 조직했었던 비밀 결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국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군대가 없잖아. 그래서 군인을 양성을 해야 돼. 그래서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강도에 뭐 만들었다 그랬어? 신민회가 뭐 만들었다 그랬어? 강습소. 그치? 신흥강습소.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열심히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독립군을 키워야죠, 빨리. 자, 그러면 비밀결사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단체가 있어요. 원래 여기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 평가원 문제 나왔었다. 혹시 모르니까 외워둬. 자, 비밀결사 단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 사람은 임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던 사람은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평가원에 나왔던 사람은 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했었던 박상진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두 단체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나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정체? 정치체제. 자, 이 정치체의 줄임말, 이 정체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제군주적, 입헌군주적, 마지막이 공화정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화정이죠. 함께공, 화합할 화. 많은 사람들이 화합해가지고 정치를 이제 운영하는 체제야. 공화정. 근데 우리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잖아.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해서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바쁘잖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도 일하셔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정치를 해주는 거.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간접적으로 하죠. 우리 그 사람들 뽑아서 대신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공화정이에요. 자, 그럼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은 뭐냐?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즉,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을 나누는 기준은 왕이 있냐 없냐로 따져요. 전제군주정 왕이 있어요. 입헌군주정 왕이 있어요. 공화정 왕이 없어요. 그럼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이 둘 다 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왕권으로 구분합시다. 왕권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는 없죠.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전제군주정은 어떤 것들을 전제군주정이라고요? 우리 생각했던 옛날에 그 과거 전근대사 그 왕조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삼국시대, 뭐 남북국시대, 뭐 고려, 조선. 특히나 이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권한을 엄청나게 세게 했잖아요. 대한국 국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 그래서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은요. 왕이 존재하지만 왕권이 헌법에 의해서 제약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로 일본이라든지 먼 나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존재하잖아요. 왕이 존재하지만 실권이 없죠. 거기 이제 뭐 그 내각 총리, 총리가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해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 독립의금부는요, 여러분들 복벽주의를 지향합니다. 복벽주의가 뭐예요? 회복할 복, 임금 격이야. 임금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고종의 밀지를 받습니다. 고종이 임병찬한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자,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 비작되어 이런 내용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아니었겠지. 자, 임병찬은 들어라. 의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옛날 대한제국을 다시 부흥시켜라.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요 다시 대한제국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전제군주정을 지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실패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대한광국회 같은 경우에는 박상진이 조직을 했는데요. 이들은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아니, 대한제국이 잘했냐고. 잘 못했잖아.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다시 망한 나라를 잘 세우지.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왕이 없는 이제 공화정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지향했던 사람들이 대한광국회예요. 그래서 이 대한광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그 이제 뭐 친일 부호들 뭐 부자들 집을 이제 습격한다거나 아니면 그 현금 수송차 그 당시 마차도 있고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습격해가지고 군자금을 조달하고 국외에 이제 또 독립군 기지를 이제 양성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것이 19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192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제 1910년대 국내에 들으면서 열심히 활동했다가 이제 20년대 되면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모습을 살펴보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국내에 얼마나 탄압이 심했겠어. 감시도 심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국외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1910년대에 열심히 독립군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를 10년 만에 군대를 갖추게 돼. 그래서 그 군대로 일본인들을 혼내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1920년에 있었던 20년대가 아니라 20년이에요. sorry. 성산리 대첩. 자,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 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장군이 주도를 했어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작년에 이제 들어왔었죠, 여러분.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문제로 또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홍범도 장군.
자, 그리고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동로 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 김좌진 장군, 이 둘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봉오동 전투가 대한 독립군과 활동했습니까? 아니에요. 대한 독립군과 이제 다른 기타 여러분 독립 부대가 함께 활동을 했고요. 이 청산리 대첩도 이 북로군정서 김좌진 말고도요,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다른 독립군들도 대거 합류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풀고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자, 만주 지역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고등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오동 전투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윤동주 시인생가, 명동왕덕터, 그리고 하월빈역,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고 하는 거네. 자, 정답은 청산리 대첩이에요.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그 지역들을 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땡땡이 유해가 이제 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유해는 추모 기간을 거친 독립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 말 음영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오랜 기간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이후 연해주로 건너가 활동하던 중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과 기타 이제 연합부대가 활동해서 활동을 한 거고요. 이 청산리 전투에도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활동하기도 했어요. 자,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2번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다. 자, 이거 하나 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홍범도 부대가 탈출로를 찾아 이것만 보고 봉오동 전투다 그러면 안 돼. 어랑촌, 김좌진 부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배궁평, 청산리, 그리고 이것을 본 홍범도 부대가 전투에 가담하였다. 이거는 청산리 대첩이에요,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는 둘 다 1920년에 있었어요. 봉오동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일전쟁은 1894년, 한일의정서 1904년, 국권비탈 1910년, 3.1운동 1919년, 만주사변 1931년. 연도 다 외워야 되나요? 그냥 눈에 익혀주세요. 눈에 익혀주시면 정답은 라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서 다른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